무명을 밝히고 7월 18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색깔로 보는 마음여행, 오늘도 한국마음문화원 원장 진명순 영산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명순입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네, 네. 그냥 날씨 탓인지 그냥 조용히 네, 있었습니다. 조용히, 네, 네. 조용히 있었고 전시회 끝나고 문화원에 그림 보러 오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안내도 하고 차도 드리고 네. 또 고민하는 또 한 두 분이 계셔서 색채 네. 심리 상담도 상담도 해드리고 해드리고. 뭐 그러고 지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또 오셨을 때 아주 또 산뜻한 네. 뭔가 이 선물 같은 청량감. 교수님 이거 도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책자인데요, 거의? 도록이라고 네. 보통 이야기를 예, 하죠. 예, 네. 예. 이제 지난 그 초대 개인전 때는 이 책이 이제 완성이 되지 않아서 네. 예, 지난주에 이게 완성이 돼서 이제 아,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와, 왔는데 네. 예. 작품도 들어있고 네. 또 시가 교수님 시가 탁 펴니까 어느 산사에서 밤이 흐른다 계곡이 흐른다 한 줌의 정적을 뒤로한 채 어려운 부산 고독으로 깊은 가슴 아리어오는 두견의 울음을 듣는다. 와, 네. 와. 그렇게 시작되는 시가 네, 어느 산사에서 네. 말고도 뭐 글들도 굉장히 많고 또 네. 가장 중요한 작품들도 진짜 이거 갖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들 보시면서. 네. 보통 도록을 펴면 뭐 평론가의 평이라든가 지도 교수님들의 그 평이라든가 이제 써놓아야 되는데 네. 그냥 폐에 끼치는 느낌도 들고 해서 네. 그냥 제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게 이제 맞는 게 그림이 맞는 게 네. 또 있고 그것도 맞춰서 쓰기도 하고 해서 네, 그냥 네. 제 시를 넣기도 하고 네. 예, 그림을 보면 아 맞다 하는 내용들로 이제 조금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영어나 일본어로도 같이 번역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일본어가 있네요. 네, 작가 노트는 이제 그 세 가지 언어로 했는데 이 책이 이제 외국에 초대 전시라든가 전시 국제 전시 갈 때 이제 같이 예, 그림하고 같이 보내려고 해요. 실제로 지금 마지막 장에 있는 대나무 숲, 네. 이 작품이 지금 해외로 가고 있는 중이라면서요? 네, 지금 로마전에 네. 로마 와. 국제전이 이제 열리는데 거기에 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와. 예, 아마 그림지 혼자 작가님은 여기 계시고. 네, 그냥 혼자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네. 예. 밀라노 이태리에서 많은 분들이 이 대나무 숲, 진명순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뭔가 좀 눈과 또 마음도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책자도 같이 네.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요즘 뭐 진짜 장마철, 하지만 또 덥고 이렇게 더위, 비, 장마가 함께 공존하는 때라서 진짜 시각적으로 뭐 어떤 걸 봐야지 좀 시원할까? 또 이럴 때 뭘 입고 다녀야 되나? 이것도 참 고민돼요. 사실. 네. 네. 동서양을 비롯해서 비 오는 날은 노란 레인코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황색 같은 그 계열의 색이 네.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따뜻하게. 네. 또 의외로 연두색 같은 연두색. 마음을 밝게 하는 네. 그런 색이죠. 그리고 조금 우울해진다 하면 핑크를 핑크. 예, 오. 핑크를 네. 이제 옷을 한번 입어본다든가 핑크를 가까이 하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안 되면 딸기 우유라도 마셔야 되겠네요. 네네. 자, 핑크.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음식의 색채로 우리의 건강을 검은색, 흰색 이야기 이제 마지막 나누면서 아이들을 위한 색채 치료 이야기로 넘어갔잖아요. 네. 아이들을 위한 색채 치료.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쩌면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색채 심리 상담 이러면 네. 어른들도 오지만 아이들을 많이 이제 네. 데리고 온다든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보다도 엄마부터 먼저 조금 이렇게 상담을 좀 하는 게 좋겠다. 네.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이 계시는 집안에는 옛날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보니 네. 아이들에게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지가 원하지 않는데도 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맞춰서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네. 이제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상담부터 먼저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이제 아이들을 보면 색깔 네. 치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색채 치료 아주 중요하지만 또 어머니 아버님들의 약간의 우리가 말하면 반조 이게 반성 뭐 이런 것도 좀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아이들을 위한 색채 치료 중에서 먼저 이 아이가 조금 발한 계통, 차가운 계통, 네네. 한색 계통이죠. 많이 쓰는지 아니면 따뜻한 색깔, 난색 계통을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네. 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선 한 아이를 두고 보면 네. 아 우리 아이는 따뜻한 색을 많이 쓰더라. 주황, 빨강, 노랑, 뭐 분홍, 핑크 이런 걸 많이 쓰더라 하면 이제 어떤 건지 먼저 두 종류를 크게 한번 나눠보고 네. 한번 또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난색 계열을 많이 쓰는 그 아동들의 색채의 심리는요. 따뜻한 색을 즐겼으면 일반적으로 자유롭고 감정적입니다. 아주 그 정서가 좀 풍부한 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타인과도 따뜻한 애정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동정적이고 협조적인 면이 있어요. 네.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하는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색 계통에는 차가운 색깔이죠. 네. 차가운 색깔을 즐겨 쓰는 아동은 고도로 자기 스스로를 자제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순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경향은 엄마, 아빠나 집안의 어른이 강력한 명령이 있다든가 네네. 강제 사항이 있었다든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큰 아이들이 많죠. 그리고 비판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 아동이 많습니다. 참는 겁니다. 예, 그 이런 말 하면은 아빠가 꾸중하시겠지. 또 엄마가 또 야단치시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자기 의사를 나타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적인 일에 흥미가 높고 이기적이면 혼자 잘 논다. 혼자 잘 노는 아이들이 한색 계통을 많이 씁니다. 네. 예, 그리고 어른에 대해 관심이 적으며 의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거는 그렇겠죠. 자꾸 하라,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이 들어오니까 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꾸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요. 먼저 우리 아이가 조금 차가운 색깔, 네. 한색 계통을 쓰는 건지, 좀 따뜻한 색깔, 난색 계통을 쓰는 건지 먼저 한번 아무 이야기 하지 말고 네. 한번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흰 종이에 네네. 스케치북에 네. 크레파스나 크레용을 두고 자, 뭐 한번 그려봐라. 네네. 이렇게 하면 먼저 탁 잡는 게 어떤 색깔인지 제일 먼저 잡는 색깔 그거 가지고도 거의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파란색을 먼저 잡는지 빨간색을 먼저 네네. 잡는지 물론 이제 남학생들은 남자 아이들은 파란색을 좋아한다 여자 아이들은 빨간색을 좋아한다라는 선입견이 네네. 있지만 실제 아이들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네. 그림을 그리는데 파란색을 좋아한다 빨간색을 좋아한다 이기 전에 자기가 갖고 싶은 눈에 띄는 색깔 딱 잡는 그게 처음 잡는 걸 보고 판단하시면 조금 빠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을 쓰는지 계속 유심히 보면 처음에 난색을 이제 따뜻한 색을 잡아도 또 그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푸른색을 쓰는가 하고 네네. 또 다르거든요. 그게 주된 색깔이 그 네. 난색을 좋아한다 해서 온 그 스케치북에 네. 막 빨간색, 노란색, 뭐 주황색 이것만 써도 조금 그건 조금 곤란하겠죠. 그것도 좀. 예, 근데 네. 주된 색깔을 네. 어느 쪽으로 쓰느냐 이게 이제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색채 치료에 간단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준비로는 네네.
가능한 한 많은 색상을 이제 모아요. 그랬더니 12색 이런 거 와, 말고 더 많이요. 더 많이 네. 많은 색깔을 이제 모아놓고 네. 그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니까 네. 이제 크레파스, 종이, 카드, 뭐 물체 조각들, 뭐 실내 장식에서 뭐 상점에서 구입한 페인트, 네. 카드 등도 좋습니다. 꼭 이렇게 색칠하지 않는 거라도 네, 괜찮아요. 여러 색깔의 카드 아니면 이제 유럽에서는 가끔 곡물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곡물. 팥, 네네. 노란 콩, 아, 네. 뭐 하얀 쌀,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허투루 놓고 오. 이제 골라 담기 아. 할 때 뭐부터 골라 담느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형태로도 가능하니까 많은 색상을 모아놓고 이제 이 색깔들을 이제 두 번째는요 한 상자에 모두 넣고 아이가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색을 가장 먼저 잡느냐 네, 그게 네. 이제 요걸 한 상자 안에 막 섞어 놓아야 돼요. 아, 섞어서. 섞어 네네. 놔야 됩니다. 크레파스나 크레용도 통에 들어있는 그대로 주지 네네. 말고 아. 확 엎어놓고 섞어놓고 그래서 그 중에서 찾아요. 내가 어떤 색깔을 먼저. 예, 찾습니다. 선택하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아. 아이들이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뭘 찾을까 이렇게 보면 그 아주 작은 미세한 쌀알 그 흰색을 찾기 위해서 아. 그걸 막 디지가 바닥까지 디지가 네. 쌀알을 하나 짚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거는 쌀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흰색을 흰색. 짓기 위해서라고 네, 보면 색상. 되는 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을 일단은 모아놓고 첫째, 두 번째는 한 상자에 그걸 가득 넣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가장 좋아하는 색상을 고르도록 한 뒤에 음식 또는 뭐 어류, 조명 등을 통해서 이 색상을 아이들의 신체 체계에 넣어준다라는 것은 뭐 넣어준다 해서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옷을 입힌다든가 손수건을 하나 준다든가 아니면 과자를 하나 지켜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신체에 닿게끔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요 준비고요. 그리고 이제 색상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를 보면 어떤 색깔에 따라서 어떤 이제 심리 파악이 되느냐를 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색상을 선택했을 때 먼저 기본적인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빨간색을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활동적이고 주관적이고 또 적극적이다. 그리고 주위의 관계가 활발하고 건강하다. 또 빨간색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사선, 횡선으로 많이 나타낼 때는 불만, 반항, 공격적이거나 의식적으로 그치는 행동이나 고집스러운 성격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빨간색을 이제 선택한다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노란색은 한번 볼까요? 네. 노란색은 아동의 그림에서는 주로 태양의 색으로 지능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네. 그 노란색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결단력과 의지력은 강하나 신경이 아주 예민한 편이고요. 또 성격이 냉정할 수도 있고 친구를 골라 사귀는 편입니다. 아무나 사귀지 않고요.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고 악의를 나타내거나 나쁜 마음, 구속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다.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러한 게 이제 노란색이 가지는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면요. 의타심이 많다. 남에게 이렇게 기대는 또 그리고 이제 항상 자기가 아가야다. 유아의 상태에 네. 머무르고 싶어한 요구를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부를 때도 굉장히 응석바지처럼 부르기도 하고 자기한테 집중하게끔 요즘 말로 하면 관종 그렇게 네. 집중하게끔 하는 7살, 8살, 9살 이렇게 커도 아가야 같은 마음으로 엄마를 대하고 아빠를 대하면 그때 아기 때는 엄마가 잘 안아주고 아빠도 잘 안아주더라는 그걸 떨치지를 못하는 성향이 있는 애들이 노란색을 많이 선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보를 받는 아동이거나 또 과보를 받고 싶은 아동이 이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보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한 뭐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도 뭐 이런 그죠.
노란색보다 조금 진한 주황색을 보면 이제 빨간색과 노란색이 이제 스킨빛을 내는데 따뜻하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이완된 긴장의 경험을 나타내는 겁니다. 즐겁고 모험심이 강하고 행복하고 또 삶의 기쁨을 주는 색깔이니까 주황색을 택한 아이들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좀 의도적으로라도 네. 활발하려고 주위 사람들의 기분에 자기가 맞추려고 하는 좀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계통에 약간 이제 빨간색이 들어갔지만 노란색은 자기가 관심을 받고자 하는데 네. 주황색은 자기가 주위 사람들한테 분위기를 좀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린이지만 네, 그런 네. 의무감 같은 것도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이 주황색을 주로 많이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랑하고 활발하고 건강하고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이제 지나치게 사용하면 이기적이기도 하고 공상적인 놀이를 즐기는 아동일 수도 있는데 게임에 많이 빠져 있다든가 하는 아이들도 보면 주황색을 좀 즐기는 경향이 네. 비율이 높다고 그럽니다. 자, 이러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를 봤는데 그러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색상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이거죠. 아주 막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정도면 있겠지 아니라 네네. 막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를 이제 가지고 있는 임신 상태인 그 어머님이라든가 네. 이제 막 이제 키우기 시작한 네네. 어머님들은 아이에게 어떤 색깔 옷을 입히고 어떤 색깔을 자주 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성격도 달라지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 대한 심리 효과는 서양에서 꽤 오랫동안 심리 박사, 네. 뭐 철학 박사, 뭐 정신과 의사 여러 분야에서 실험되고 또 연구된 분야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결과 막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는 그 색상이 막강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색채 심리학으로부터 이제 자녀들을 위한 색상을 선택할 때 조금만 사용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말고요. 그 자녀들 또 아이들은 보통 성인이 필요한 양의 반 이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스케치북에 이렇게 색을 한번 칠해봐라 해서 다 칠해봐라 하지 네. 말고 조금만 칠해봐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칠해봐라 하면 그것도 하나의 강박관념이 생기니까 근데 그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오늘 좀 주된 그 이야기로 건강과 관련된 걸 한번 보려 하거든요. 네. 예. 이제 색상이 이제 아이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 중에서 건강. 네네. 네. 아픈 자녀를 치료하는 쉽고 즐거운 방법. 그 방법으로는 자녀의 방을 적절한 색상으로 가득하게 해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떠한 고통도 없지 않습니까? 색을 그렇죠. 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웃어라, 뭐 말해라 이렇게 네. 하는 것보다도 색깔로서 배치를 해주면 기분도 달라지고 네. 말해라, 웃으라 안 해도 애들이 웃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몸이 아프거나 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자녀들에게 간단한 조명 치료 그 불을 어떤 색으로 하냐죠. 벽지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명을 뭐 연두색 조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란색 조명을 한다든가 빨간색 조명을 한다든가에 따라서 조명 치료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한 효과를 준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어른들도 상당한 효과를 주는데 아이들은 더 이렇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니까 스며들어요. 네. 어른들은 스며든다기보다는 막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편. 근데 네. 아이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니까 치료가 굉장히 네.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파란색을 할 때는 감염이나 짜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신경제를 자주 내고 짜증을 자주 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는 파란색 그리고 이제 높은 열, 고열
낮추는데도 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약은 먹였는데 네. 잘 내려가지 않고 있다든가 하면 파란색 조명을 이제 주위에 파란색 조명을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면 그냥 전구에 파란색 종이를 네. 예, 감싸면 파란색 조명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예, 그 이제 빨간색을 하면 빨간색 조명이 되고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급하면 그렇게라도 하면 되고요. 그 이제 계속 열이 있는 경우 아이들에게 밤에 켜놓은 램프를 파란색 전구로 갈아 끼워 넣고 또 아니면 파란색 전구가 없으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파란색 종이라든가 파란색 빛깔을 낼 수 있는 것을 이제 전구에 감싸서 네. 하면 그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색의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색을 제공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침실의 장식에 색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 침구에 이불 아니면 머리맡에 있는 여러 가지 책 색깔, 책 표지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오, 네. 책 표지로 이제 종이를 예쁜 종이를 사서 딱 해놓고 네네. 쌓아 놓는 것도 괜찮아요. 아,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장난감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도 이제 색깔 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겠죠. 네. 또 그리고 이제 커튼 같은 것도요. 카펫이나 커튼도 네네. 그 색상에 이제 아이 방에는 필요한 파란 열이 있을 때는 파란색 파란색으로. 계통으로 네. 하면 그 치유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이 파란색으로 열을 내려뜨린 그런 실험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뭐 설마 하지만 해보는 설마? 것도 좋을 네, 것 한번 해보는 같습니다. 거죠. 네네네. 네. 오늘 우리 파란색을 아, 입으셨습니다. 네. 좀 시원하라고. 네. 네. 우리가 이제 눈으로도 어른들들이 옷을 네. 입으면 여름에 빨간색 입으면 더워 보이잖아요. 네. 근데 파란색은 시원하고 아. 굉장히 좀 산뜻한 기분이 아. 들거든요. 예. 그 아이들한테는 아이들도. 더 많은 효과가 아. 있겠지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파란색 말고 어두운 베이지색이나 갈색 네. 의 침실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이제 엄마 아빠가 갈색을 좋아하고 네. 무난한 베이지색을 좋아한다. 네, 네. 그리고 청소 잘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색깔을 해서 그런 색깔 만약에 아이들 방에 네. 해둔다 네.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극도로 침울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예. 네. 극도로 침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마음 자체를 억압하는 색상입니다. 갈색 계통은요. 네. 그 베이지라는 게 연한 갈색 쪽으로 보면 일단 갈색 톤이거든요. 네. 예, 갈색 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갈색과 어두운 베이지색에 계속적으로 노출된 그 민감한 아이들은 무기력해지고 또 내향적이고 네. 우울증이 심하게 되는데요. 이건 그 병원에 가도 빨리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늘 그 속에서 자고 네.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서 계속 있으니까 이 아이가 벽지나 뭐 천정에 바른 갈색 종이를 많이 안 봐도 눈만 뜨면 그냥 갈색이잖아요. 네. 굳이 그걸 쳐다봐서가 아니라 눈만 뜨면 갈색이니까 네. 학교 갔다 문 탁 열면 갈색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어두운 베이지색하고 갈색은 정말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그 때 안 탄다, 네네. 뭐 먼지 안 탄다 해서 네. 이런 색깔 선택하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세요. 네. 실제로요. 예. 근데 그거는 엄마 아빠 방에는 좋아하시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아이들 방은 안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것도요. 네. 의자에 안 앉고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습니다. 예, 그냥 웅크리고 한 모퉁이에 네. 웅크리고 앉아갖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활력도 없습니다. 어. 밥 먹으러 나오라 해도 대답도 없고요. 네. 공부하라 해도 의자에 안 앉고 네. 나가서 놀아라 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완전
우울 덩어리로 만드는 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는 적당한 때 안 타고 네. 먼지 안 타고 이런 색깔이지만 어린이들의 그 침실에는 정말 부적합합니다. 이거 조금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 할 때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 방이 갈색인가 하고 다시 한번 봐야 보시고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한번 보시고 네. 갈색이 포인트 벽지라도 되어 있으면 그거는 조금 밝은 색으로 바꾸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린아이들은 복숭아색, 약간 핑크빛이지만 조금 다르죠. 복숭아색은. 네. 복숭아색, 파란색, 또 연두빛, 노란색. 이게 연두빛 노란색이라는 것은 막 처음 새싹이 날 때 노란빛을 띤 초록색, 연두빛 네. 노란색, 따뜻한 크림색, 그리고 분홍색. 요런 것들로 이제 장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런 색들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제가 그 색상별로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연두빛 노란색이라든가 복숭아색, 따뜻한 크림색 이런 거는 다 아이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색이니까요. 이런 색을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또 아이들이 파란색을 좋아한다면 복숭아색과 크림색을 첨가해서 네. 침실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굳이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 있거든요. 네, 아이들도. 그럼 파란색 좋아한다고 해서 전면을 파란색을 파란색으로? 하면 안 된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파란색 좋아하나 하면서 책상에 위에 까는 그 파란색을 한다든가 네네. 아니면 책장을 파란색을 한다든가 그리고 벽지는 파란색을 조금 피하는 것이 따뜻한 네. 색깔로 하시는 네.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숭아색이나 이 핑크 아주 그 부드러운 핑크죠. 복숭아색이 네. 예, 분홍색, 예, 네. 크림색. 크림색이 참 따뜻한 색깔입니다. 크림색이요. 그죠? 네. 우리가 보통 아이보리색이라고도 하죠. 네. 또는 우유빛깔, 네네. 우유색 이렇게 네. 하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침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따뜻한 색깔 좋아하는 그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파란색 좋아하는 아이들은 네. 빨간과 반대되는 영향으로 생각에 빠지기 쉽다 이거죠. 네. 활동성과 의무보다는 수동성, 네. 즐기는 것을 선호한 편입니다. 수동성. 그리고 이제 명상적이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모든 일에 책임을 가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난색 중에 대표적인 파란색은요. 네. 그리고 이제 녹색은 자연 색깔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색깔이지요. 그래서 빨간색처럼 능동적이지도 파란색처럼 수동적이지도 않고 그냥 두 색 사이에서 원만하고 요구가 없고 그냥 순수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는 네. 그리고 참을성이 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온순한 편이라고 그러죠. 녹색을 편. 네. 그래서 녹색하고 파란색은 또 난색의 대표적인 거니까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색깔 그리고 균형을 맞춰주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그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색채 치료 이야기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색깔로 보는 마음 여행 지금까지 한국 마음문화원 진명순 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